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도전보다 자리보전, 판교밸리에 지금 노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판교밸리가 어떤 곳이냐? IT 업계가 몰려있는 그런 곳이죠. 이 IT 업계 그동안 억대 연봉, 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곳인데 지금 경기 한파로 여기도 지금 썩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 이직하기보다는 자리에서 좀 더 잘 사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노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도청 의혹, 사실관계 우선, 필요하면 미국에 조치를 요청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은 과장 왜곡하는 건 좀 경고성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선 잠시 뒤에 대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총기도 뚫렸다. 마약이 결합된 범죄가 지금 초비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총기도 뚫렸다 뭐냐? 지금 필로폰, 마약과 권총이 동시에 밀수됐던 이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빨간 줄 좀 볼까요? 지난해 7월 미국 이 LA 주거지에서 필로폰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을 소파 그리고 다른데 지금 공구함 등등에 지금 나눠서 분산 은닉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권총까지도 같이 해서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밀수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약도 위험하고요. 더불어서 총기까지 결합되면 더더욱 위험해지겠죠.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입니다. 스쿨존 음주 사고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쿨존 음주 사고가 지금 여전한데 정부는 민식이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윤창호법, 음주운전 때 가중처벌하는 게 윤창호법이죠. 근데 이게 지금 조문이 좀 모호해서 적용이 쉽지 않았고 민식이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속도 제한에 좀 손질을 하려는 것 같다.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담긴 한겨레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어떤 메모인 걸까요? 오빠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천국에선 편하게 지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15년 뒤에 꼭 처벌할게. 라는 이런 메모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 네, 지난 8일 대전에 대낮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심지어 전직 공무원이었던 60대 남성 스쿨존에서 9살 여아를 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같은 초등학교 이 오빠 언니들의 지금 이 글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초등학생 애들이 노력해서 성공해서 다 큰 다음에야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냐. 이미 다 커서 이 사회에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좀 반성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종합비타민, 아침의 뉴스 종합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유튜브로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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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장외 훈수입니다. 누가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건지, 뭐라고 두는 건지 기사로 같이 만나볼까요? 네, 폭주하는 전광훈. 여당 결국 손절 선언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어제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일단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김밥이 옆구리 터진 같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광훈 너는 정치를 하겠냐?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언급할 때가 있겠죠. 언급할 때가 있겠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정치인들은 좀 종교인 얘기를 뭐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옥 소장님, 네. 아니 정광훈 목사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도 알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죠? 본인은 지난 대선 승리에 본인이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것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 지도부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스스로 같이 믿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지금 뭐 손절을 한다 하지만 네. 사실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정광훈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네. 뭐 일환입니까? 여기 신정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는 종교가 지나치게 지금 이 정치에 개입돼 있는 것이고 종교의 어떤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시원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정광훈 목사는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윤 의원님, 예.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다고 본인은 믿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본인 대한민국은요, 이 생각의 자유는 있는 나라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뭐 본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단비 변호사님, 그럼 종교인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라라는 이 정광훈 목사의 언급이 문제가 되면서 이 해당 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종교인으로서 뭐 또 종교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조언을 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수위를 좀 낮췄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저런 얘기가 정치인들은 종교의 통제를 받아라. 그러니까 종교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저것이 종교의 통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방금 김건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조직으로서의 그러한 지지 세력으로서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우 보수 세력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결국 손절을 하는 이유는 지금 극우 세력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통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네. 지금도 중도 세력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서 좀 일찍 손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니다라고 지금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선을 그었는데 자꾸 정광훈 목사랑 국민의힘을 자꾸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는 이유, 사실 이 이야기 때문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얘기 같이 들어볼까요?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또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공천장 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까? 전 숫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에 4.15 총선할 때에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황교안 대표한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무슨 뭐 공천을 뭐 정강훈 목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런 헛소리 한다면은 가져오세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네. 황교안 전 대표, 전직 이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때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가 총선 때 자리 이 공천을 좀 요구를 했다. 뭐 단 몇 석도 아니다. 꽤 많았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아니다. 아, 무슨 얘기냐? 뭐 치매 얘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근데 윤 의원님, 예. 당 사람도 아닌데 당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지금 전직 당대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옆에 있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요구해도 반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황 전 대표가 또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서로 오해될 말을 주고 받았다. 이제 이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정광훈 그 목사님은 본인 주장대로 종교인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국가고요. 그렇죠. 그 우리 관옥 그 교수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신정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렇게 자주 주요한 이슈처럼 거론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비정상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은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당원입니다. 예, 그 우리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당의 지분이 있는 것은요. 당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우리 당의 지분을 가지고 다 모여서 당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인식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는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없을걸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조치가 있을 것 같은 당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좀 나올까요? 그 당 바깥에 있는 분에 대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을 어긴 행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민형사상의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고 당원으로서 당이 어떻게 조치할 게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 이 오해를 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을 겁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자꾸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뭐 김문수 지금 뭐 노사정의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김재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문제만 있으면 쏘르륵 전광훈 목사한테 쫓아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의 발언력을 등에 업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 행동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계속 해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 있어서 전광훈이 세냐, 천공이 세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을 통해서, 천공은 혹시 뭐 용산 대통령실 통해서 누가 더 센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도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건 뭐냐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했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누적돼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이 뚝 떨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말로는 그 뭐 손절한다고 하지만 손절이 잘 될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그 윤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무슨 네. 출당 조치하거나 제명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 당사 뭐 몇 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발언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도대체 어떻게 손절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이 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사실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로 네.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없을 의원님. 겁니다 아마. 네.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할 내용이 없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약간 뒤로 미룬 거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방금 저 신문 제목에 손절 선언이라고 했는데 선언은 없습니다. 기자가 볼 때 선언으로 보인 거지. 네. 그래서 그것은 손절 선언이 아니고요. 이 서로 종사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네. 종교인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고 정치인은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자꾸 엮여서 얘기가 나오고 밖에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럼 어쨌거나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 전략. 보지 않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당 내에서도 왜 잘못하는 이 정광훈 목사에게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 생각이 이 강 건너에서 네. 일어나는 일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 딱 놔두면 되잖아요.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네. 거기에 뭔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특히 상대당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공천 요구했다, 네. 뭐 말았다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반영된 게 있나요? 근데 그럼 그냥 이런 혼자 하는 부분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앞서 나온 게 이제 그 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까지 당당하게 여는 상황이 도래한 거 아니냐. 그걸 묵인한 뭐 지도부, 정치인, 뭐 다른 당내 의원들한테 경고를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에서 조치가 있었었고요. 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하라라는 뜻이고, 그다음 묵인이라는 것은 알고서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묵인이 아니죠. 관심 밖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주면 더더욱 정말 폭주를 할 테니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시중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정광훈이 있다면 또 민주당에 개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물고 물리는 설전 공방전, 이 여당 흔드는 장외 훈수 세력. 네. 지금 장외 훈수 세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물고 물리는 장외 훈수 세력.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200석 서포트 정치인은 종교인 통제받아야. 정광훈 목사 외에도 신평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친윤 이용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여기에 지금 강신업 씨도 지금 강신업 변호사도 같이 끼어들어서 설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 무슨 얘기냐? 신평 변호사 앞서서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왜 자꾸 대통령은 이 서문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겁니까? 라는 조언도 본인의 SNS에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자꾸 그렇게 멘토를 자처하지 마십시오라고 사실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자 또 신평 변호사가 나는 멘토라고 자처한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또 강신업 변호사가 또 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뭐라고 했느냐. 심평 변호사는 희대의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얘기들이 결국은 여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최단비 변호사님, 같은 편끼리 싸우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글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서문시장이 너무 자주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 아니면은 집토끼하게 너무 어떠한 것만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뭐 어떤 훈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이 신 변호사님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것, 저런 모양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이 과연 지금 우리 집권 여당에서의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예를 들면 중도 세력을 끌어안고 향후의 총선에서의 어떠한 지지 세력들을 더 끌어모으는 데에 대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향후에 어떠한 그러한 총선에서의 본인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그런 언급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런 어떠한 원내 세력이라든지 원외의 세력이라든지 다 향후에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저런 언급들이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떠한 그런 결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지 세력들에게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인이 어떠한 본인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사 제목 자체가 여당을 흔드는 장외 훈수 세력입니다. 지금 그 장외 훈수 세력이 확실히 예전보다 좀 존재감을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관옥 소장님, 네. 이게 뭐 장외 훈수 세력이 예전보다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좀 주목을 받는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좀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참여 정치의 한 단면인데 네. 굉장히 부작용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전개되는 모습들은 공통점이 상당히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존재감 경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성격도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야당에도 지금 뭐 개딸들의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어떤 팬덤 정치, 이들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200석을 갖다 주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 그래요. 네. 200석 주는 분이 정치 안 하면 누가 정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치와 이제 뭐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네.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을 넘느냐 마느냐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의견을 표명을 하고 참여 정치는 참 좋은데 불가근 불가원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선을 넘는 것이고 안 넘는 것이냐 어려운데